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마물박사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거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나 뉴스가 많이 없어서 제가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5월에 물러나죠. 그 후임으로 케빈 워시라는 분이 후보로 임명이 되었고, 상원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에요.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분이 연준 의장이 될지 말지가 이제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원이 다수가 공화당이잖아요. 다수가 공화당인데 공화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지금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연준이 파월 의장의 그 연준 빌딩 그 리노베이션 한 것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법무부가. 근데 이제 법무부가 조사를 취하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케빈 워시 의장 임명안을 반대했던 공화당 틸리스 상원 의원이 오케이, 내가 그럼 오케이 할게.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케빈 워시 후보가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말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한국 시간 기준 신임 연준 의장 후보 케빈 워시가 꿈꾸는 세상이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게 워시가 상원 청문회에서 했던 내용을 좀 다룬 기사예요. 여기 보면은 연준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기준 측정을 도입하는 걸 자기는 좀 선호한다,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자세한 건 이따가 알아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틸리스 의원이거든요, 상원 의원. 이분도 공화당 소속인데, 이분이 여태까지 그 법무부가 조사를 하고 있어서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청문회 통과를 나는 안 시켜주겠다라고 했는데, 주말 사이에 법무부가 조사를 안 한다고 했죠. 5월 15일에 현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미국 시간 기준 수요일에 이제 파월 의장이 마지막으로 FOMC 금리결정위원회를 주최를 합니다. 이때 물러나면서 어떤 언급을 할지, 미국 경제에 대한 여태까지 자기가 연준 의장으로서 있는 동안에 펼쳤던 정책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발언을 할지, 이런 것 또한 이번 주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돌아와서 결국은 틸리스 상원의원이 버티고 있을 때는 워시 의장의 임명안이 통과가 안 되면 파월 의장이 임시로 의장직을 계속 연장할 수 있네 마네, 이걸로도 얘기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불확실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지고 이제 케빈 워시가 새로운 의장이 될 확률이 높아졌는데, 이 워시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결국은 이 방향으로 자기가 연준을 이끌어 갈 거다라고 이제 힌트를 준 거니까요. 그리고 알다시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케빈 워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가 볼까 해요.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워시가요. 워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의원들한테 인플레이션이 지금까지 봤던 기준 말고 새로운 다른 프레임워크로 보고 가격 변동에 대한 이 연준의 분석이 변화해야 된다, 리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밝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준이 물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거를 연준이 지금 뭘 보느냐, PCE라고 들어보셨죠? PCE, 이게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PCE는 인플레이션의 대략적인 것밖에 못 보여준다. 변동성이 심한 식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했지만서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한다라고 워시 후보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워시가 뭘 얘기를 했냐, Trimmed Averages of Inflation이라고 했어요. 이 Trimmed Average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절미 평균값을, 트림이란 얘기가 쳐내다 다듬다라는 얘기거든요. 평균을 다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Trimmed Averages of Inflation 을 자기는 선호한다 라고 상원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정규 분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균이. 요 위에 상위 몇 프로, 하위 몇 프로를 떼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상위 몇 프로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 하위 몇 프로가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가운데 평균값에 영향을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했어요, 청문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언급을 한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워시 머릿속에는 이게 어떻게 연준의
정책으로 반영이 될 건가를 짐작을 해보는 게 앞으로 우리들의 자산, 그다음에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방향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워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FOMC의 여러 위원들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는 못하지만 의장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영향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 트림드 에버리지, 트림드 민이 도대체 이거를 왜 보자고 하는지 이게 중요하죠. 이 워시 후보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트렌드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란 전쟁이 거의 2달째가 돼가고 있고 미국 평균 기름값이 4달러가 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휴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인플레이션이 somewhat improving,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quite favorable, 괜찮아 보인다, 내가 선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So-called trimmed measures of inflation. 자기가 얘기하는, 워시가 얘기하는 이 트림드의 방법, 이 절미 평균을 적용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Somewhat improving, quite favorable 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역 연방은행 중에서 달라스랑 클리블랜드는 트림드를 씁니다. 뭐 이것만 쓰는 건 아니고 이것도 발표를 해요. 근데 트림드 평균 PC가 2.3%예요. 달라스는. 클리블랜드는 2.8이고요. 지금 PC가 3%거든요. 3%보다 확실히 낮죠. 특히 달라스는 2.3%죠. 이러면은 거의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되게 근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들과 다른 여러 매체들이 주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워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 시점에서 이거를 살펴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잖아요. 여기서 뭐 예전에 크리스토퍼 월러가 되니 누가 되니 이러면서 되게 후보군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젊은 편에 속한 케빈 워시를 지명을 했어요. 그리고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지명하면서 금리를 낮추라는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나는 의장이 되면 트럼프의 쉽게 말해서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거다.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내 관점을 가지고 연준을 이끌어 나갈 거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상원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연준 의장이 되면 그냥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 청문회 자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다,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고 내 관점대로 진행을 할 거다. 이게 바로 워시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 본인의 관점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됐다? 임프루빙 하고 있다. 페이버러블 하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방향이 좋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워시는 인플레이션이 괜찮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뒤에 따르는 건 뭘까요?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공식적으로는 PCE, 이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를 보고 있지만 여기에 자기는 이 트림드 에버리지, 트림드 민을 보는 걸 나는 더 선호한다. 물론 이 얘기를 워시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 지역 연방은행 중에서도 이 트림드, 이 절미 평균을 보고 있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던 얘기를 워시가 끌어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난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막 너무 높다, 힘들어진다.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다루지만 구매력 위기다. 구매력 위기가 왜 있겠어? 모든 것들이 다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내 임금 상승만으로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며칠 전 영상에서도 U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이 파업한다는 거 보셨죠? 이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연준 의장이 될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임프루빙 하고 있다, 괜찮아지고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이게 의외죠. 의외인데 뭐 의외는 아닌 게 원래 케빈 워시가 계속 이 얘기를 했었어요. 금리는 지금 수준이 좀 높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문서화돼서 우리가 그러면 PC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트림드 PC를 보겠다라고는 워시가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문서를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FOMC 그 금리결정위원회도 그렇고 연준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상원 청문회에서 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지금 워시 후보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3.5
3.5, 3.75 사이 연준의 기준금리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시 연준 의장 후보 머릿속에는 금리를 지금 낮춰서 서민들과 실물 경제에 돈이 돌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지금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잡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여기에 또 나옵니다. 여기에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죠? 양적 완화, 양적 긴축, 퀀터테티브 이징, 퀀터테티브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양적 완화는 말 그대로 연준이 쉽게 말해서 돈을 시중에 푸는 거예요. 돈을 막 푸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풀면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가겠죠. 거품이 확 올라가고 모든 데 돈이 넘쳐나니까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도 연준이 퀀터테티브 이징을 하고 있다가 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지금 파월 의장의 연준도 퀀터테티브 테이퍼링, 양적 긴축,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죠. 돈을 걷어들이겠다는 거예요. 불을 뗄 수 있는 땔감들을 다 회수를 하겠다 이거죠. 하고 있는데 워시는 지금 그것도 속도가 너무 느리다. 좀 더 적극적으로 QT, 퀀터테티브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시중에 풀린 돈을 연준이 흡수를 해요. 연준이 흡수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을 미리 좀 차단을 해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땔감을 많이 공급을 안 하겠다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활활 불타오르기 전에. 지금 이 너무 뜨겁다고 하는데, 너무 뜨겁다고 하니까 나무 땔감을 공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돈을 더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는 건 지금 내가 라이터로 불을 더 붙이겠다 이거예요. 지금 불이 골고루 안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골고루 안 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데 내가 긴 라이터로 불을 좀 켜주겠다, 따뜻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지금 타고 있는 앞으로 공급될 이 장작들을 내가 조금씩 빼가면서 라이터로 불을 켜주겠다 이거죠. 골고루 온기가 퍼지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케빈 워시 의장 후보의 지금 생각입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예요. 단기금리고 특히나 부동산 모기지는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QT를 할 경우에는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많이 내리지는 않아요. 장기 모기지 금리, 모기지는 30년 만기 있고 뭐 15년 만기가 있잖아요. 그럼 모기지 금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기준금리를 낮추면 단기금리잖아요. 그럼 단기로 빌려 쓰는 금리는 싸니까 기업들, 그다음에 개인들, 이제 어려웠던 사람들이 좀 더 싼 금리에 이제 금융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경제 활성화가 되고 활력이 돌지 않겠나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양극화,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계층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소득층은 지금 잘 살고 있다. 너무너무 소비를 잘하고 있다. 워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들이 자산이 올라간 거죠. 계속 공급이 많이 되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불이 잘 타고 있는데 마른 장작을 연준이 계속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더 잘 타고 있죠. 근데 이 잘 타는 게 타는 곳만 계속 타고 있고 이쪽 구석구석 이런 데는 아직도 불이 다 안 탄 거예요. 장작을 계속 가운데만 공급을 한 거죠. 고소득층이 잘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소득층의 금융소득도 늘어나고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죠. 여러 가지 기타 소득들이 늘어나니까 이분들의 그 소득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워시는 이거를 바꾸겠다 이거죠. 지금 시중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을 회수를 해서 비록 지금 파월 의장이 있는 연준도 QT를 해서 돈을 회수를 하고 있지만 너무 부족하다. 이거를 나는 더 적극적으로 회수를 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꽉 잡아버리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아예 그 근본을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거죠. 싹을 잘라버리면 내가 금리를 낮춰서 단기 금리를 낮춰서 불을 여기저기 핀다 하더라도 불 붙을 게 없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온기가 퍼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QT를 지속하면서 자산이 골고루 배분되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QT의 이 속도,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풀린 이 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거에 지금 뻔히 보이는 거예요. 워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시중에 풀린 돈을 연준이 회수를 하겠다 이거죠. 지금 워시 후보가 연준 의장이 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언급을 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QT를 하겠다.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QT를 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 금리, 기준금리는 낮추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워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지금 보는 게 PC가 지금 평균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높게 나온다. 인플레이션이 트림드 이 절미 평균을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를 측정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CPI가 있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죠. CPI가 있고 그다음 PCE. 근데 PCE는 연준이 보는 거죠. CPI는 지금 더 높아요. CPI는 3%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거 볼까요? 3월달 CPI죠. 3월달은요 0.9%예요. 0.9% 상승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쉘터 보이죠? 쉘터 이게 주거 비용이거든요. 1년 기준으로 쉘터가요 3%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 에너지는 뭐 당연히 전쟁 때문에 오른 건데 이게 쉘터의 측정이 방법이 인플레이션을 부풀리는 효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림들을 하려는 게 트림이 잘라내다 하잖아요. 이런 수치들을 잘라내겠다 이거죠. 평균이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은 여기 게 너무 높으니까 이 전체 평균 값을 올리니까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겠다 이거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물가 조사를 할 때 이 쉘터 주거 비용을 계산할 때 이 굉장히 단순해요. CPI는 어떻게 하냐면요 설문을 합니다. 설문 여기 메저링 CPI에서 이 주거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노동 통계국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거 형태는 크게 두 가지죠. 내가 집을 사서 주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임대료를 내고 주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임대료 내는 사람은 간단해요. 너 매달 얼마 내냐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묻냐 여기 나와요. 볼까요? 이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준다면 너 이 집 얼마 받을래? 이게 통계의 방식입니다. 되게 어이가 없긴 한데 사실 이거 말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집 주인들이 이런 만약에 집 주인이 주변 부동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부동산 이 렌트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1년, 2년 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2년 전에 우리 옆집이 월 6,000달러에 받았으니까 난 6,000달러 받을래. 근데 이미 주변 렌트는 5,500, 5,000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죠. 전체 평균을 확 높아지게 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통계 방식, 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가져오는 방식에 대해선 좀 말들이 많은 거죠. 왜냐면 CPI에서는요 거의 주거 비용이 한 40%를 차지해요. 그래서는 그나마 PC는 조금 덜하긴 한데 CPI는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주거 비용이. 이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올릴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렌트비가 올라가면. 근데 워시는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렌트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통계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게 긴축적인 효과를 내는 것보다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억압하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예요. 워시 후보는요. 네. 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워시 머릿속엔 두 개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산하는 방식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나는 트림드 에버리지, 이 절미 평균을 보고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양적 긴축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 시중에 풀린 돈을 더 걷어들이겠다. 결국은 이거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고 2026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을 지금 뭐 이제 많이 떨어졌죠. 특히나 이 이란 전쟁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워시 시대는 2026년을 지나서 2027년부터 시작이 돼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면은 2026년 5월부터 취임을 할 거긴 하지만 통과가 되면 이래저래 자기가 취임하기 이전 경제 상황을 물려받는 거기 때문에 워시 정책이 본격적으로 경제에 효과를 보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1년, 2년 뒤를 생각하고 3년, 4년 뒤를 생각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갈지는 조금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적 긴축을 하면 장기 금리는 많이 낮아지진 못해요. 돈이 귀해지잖아요. 돈이 귀해지니까. 그런데 그 연준의 기준금리를 낮추면 단기 금리는 낮아집니다. 단기 금리는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돈을 빌려서 쓸 때도 금리가 낮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워시는
머릿속에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온 것 같고, 금리 인하를 대놓고 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파월 의장보다는 훨씬 더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년, 2년 뒤에는 분명히 이런 효과가 좀 더 나타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게 사실 주말 동안에 있었던 건데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루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뤄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얘기고, 이 경제 대통령이 내가 앞으로 연준을 이렇게 이끌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릴 건 이거 뭐 동영상인데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남쪽으로 가면 이제 퍼시피카라는 도시예요. 퍼시피카라는 도시인데 여기서 태평양을 보고 찍은 겁니다. 경치 좋죠? 이거 먹구름이 좀 껴서 그런데 경치가 되게 좋아요. 이게 미국 서부 해안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쭉 따라서 여기에 맛있는 빵집이 하나 있는데 케이크 집이죠. 케이크 집. 거기 간 김에 이거 찍은 거예요. 뭐 여기 뭐 이래저래 이렇게 경치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캘리포니아는요. 그래서 갈 곳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리콘밸리 만물박사였습니다.